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 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소 아저씨님과 우리 냥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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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른 아우, 동물들은 또 왜 안 오죠, 자꾸? 목소리들이 너무 좋으세요. 오늘 건강한 목소리랄까? 어느덧 3월도 후반부로 2023년이 왔나 싶었는데 어느덧 3월도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간이 좀 더딘 듯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일 항복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약간 대국민 담화같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각 학교,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자 윤석열이 좀 이걸 워워워 침착해 이런 의미에서 대국민 담화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 정말 대통령이라는 이렇게 불러주기조차 민망하고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그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미사를 했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이렇게 정치 잘해서 그냥 무사히 잘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탄핵 음,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동참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분들이 이렇게 나섰을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때마다 이렇게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섰고 그 나서서 이렇게 그분들이 시국 미사를 드리고 이게 탄핵을 외친 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탄핵이 됐거나 감옥에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걱정하던 그래서 걱정하느라고 그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에 있으면서 그 난리를 쳤던 그게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염서 씨님은 우리 지금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본에 대하는 자세랄까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말 필요 없죠. 딱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이거 아시죠? 예. 예, 성산구 당협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강기윤 당협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외교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다가 진보당 이현곤 위원장이 국익? 일본 국익 말입니까? 라는 현수막을 딱 걸었는데 뭐 딱 맞죠? 그냥 갔다 온 네. 거 보니까 음, 일본 국민들의 65%가 이번 정상회담 잘했다고 그렇죠. 아주 만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현수막에서 나온 대로 일본 국민들은 야 우리 일본 국익에 아주 좋은 이번 정상회담이었다. 음, 거기가 국익에 좋으면은 우리는 국익에 나쁜 거죠. 그리고 과거에 해묵은 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고 하자는 그 주장이 지지를 얻으려면 진짜 실익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과거를 털털 털자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엄청난 실익이 있다면 또 모르죠. 근데 보니까 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다지 그렇게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반도체에 필요한 물질들
뭐 수출 규제한 것도 또 이제는 벌써 1년 전 일인데 그 문제도 뭐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뭐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일본한테만 굉장한 국익을 준 그런 외교였다라고. 근데 그 의견에 외교라는 공감합니다. 게 예. 정말 주거니 받거니 뭔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100% 주고 받은 거는 하나도 없고 뭐 받은 거를 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아예 대통령이 가서 그냥 한 우스운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게 더 전 너무 속상해요. 명색이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뭐가 좋다고 히히거리고 큰일 한 것처럼 그러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뭐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그러게요. 그 어젠가 그젠가 그 국회에서요. 그 외통위에서 그 천공에 대한 발언 나왔던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지금 뭐 한 얘기가 저는 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대놓고 유튜브에다가 자기의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몰래 가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주냐라가 그렇게 노력도 안 해도 지금 그냥 대놓고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가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고. 일본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본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힘이 없을 때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다라고.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역사를 부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대통령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 국회에서 이 사람의 그 하명과 발언을 틀었더니 뭐 국힘 쪽에서 펄펄 뛰면서 뭐 미리 이렇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태용호 의원이었죠. 네, 여러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아 그리고 아, 저는 예. 기독교계가요. 왜 이런 걸 보고 놔두죠? 아무리 자기네 이익하고 맞아 떨어진데도 어떻게 무속인이 대놓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가 좌지우지한다. 그 전까지 맨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성렬이 이랬대요. 나이도 자기가 한 근데 4살 많았다고 하는데 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인정하는 것 같지만 또 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서서히 물론 양심 밑바닥으로부터 있고 좋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예,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겠죠. 점점 이제 많아지고 나중에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딱 끓는 점. 거기로 가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와르르 일시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무속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무속인, 천공이죠, 천공. 이 과거에 이 했던 말들을 이제 소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산에 천공이 왔었다, 안 왔었다, 뭐 이런 걸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 뭐 비디오 보면 딱 나오는데 이 며칠, 한 달씩, 두 달씩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거야 조용하고, 왔었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죠. 건드릴 잊어먹게. 수 없는 존재잖아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천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윤석열이 청담동에 술집에 갔었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을 고소 고발하고 명예훼손하고 막 이렇게 막 물고 뜯었었거든요. 근데 천공은 야, 얘 내가 가르친 놈이야, 내 밑에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런 뭐 입도 뻥끗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천공이 예전에 최순실 역할하고 앉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천공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천공이라는 무속인에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공 얘기 좀 기독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천공 얘기만 나면 윤석열과 그의 정보는 조용한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천공에 대해서 스승님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쪽 사람들이 천공을 정말 스승님으로 모시고, 하긴 뭐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저렇게 좀 뭔가 모지리 같은 사람들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는데. 음, 글쎄요.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가 이 무속인에 휘둘려서 이렇게 좀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을 받는 건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무속인들이 하게 내비두는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는지 정말 참 암울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저는 무속인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무속인의 그 사고방식, 일본 친일적인 생각, 그런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리고 G7의 뭐 초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초대받는 게 목적이라서 그 모든 굴욕을 다 참아가면서 진짜 어 기다 못해 완전히 그 아 진짜 계속 여기 이 얘기만 나오면 저는 화가 나는데, 예, 그러니까 법치 그렇게 굴욕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 G7에 초대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요번에 G7에 초대된 나라들 명단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 네, 그냥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도 당연히 초대됐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초대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됐는데 자기는 안 될까 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싫으면 다들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다 내주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냥 화도 나고 그냥 속상하고 좀 슬퍼요. 네, 맞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이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죠. 많은 노력을 또 기울였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출하고 각 부서 기관들이 회의를 통하고 기록을 남기고 좋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결정들 위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국정 전반을 이끌고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이걸 보고 농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농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69시간 노동시간 69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걸 갖고 대통령실에서 그게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완전히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는, 그러고 나서 또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 엎고,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실하고 지금 도대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궁금해요. 아마 천공이겠죠. 어, 천공인가? 우리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윤석열이 그런 천공이라는 무속인에 저는 휘둘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휘둘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조종당하는 허수아비나 꼭두각시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염사저씨님, 요즘에 그 트럼프는 뭐 하고 지내요? 트럼프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은 한, 아니죠. 예. 음, 자, 무슨 판결이죠? 예, 사진을 하나 그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뉴욕 맨하탄의 지검에서 트럼프에게 기소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를 배심원들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 결정이 어제 날 건지 아니면 오늘 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대배심원 회의가 없었어요. 내일 목요일로 한번 더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무슨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뭔가. 예. 도널드 트럼프의 현재 죄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계를 잘못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정권 인수인계를. 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에 전화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또 공무를 방해했죠.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표가 많게 바꿔라.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말하라고 자기 집에 기밀 문서를 잘못 관리한 거. 이거 이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뉴욕의 맨하탄 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엘스라고 하는 여성과의 그 행각을 덮기 위해서 자기 당시 변호사인 마이크 코헨한테 통해 가지고 허시머니 그 말 안 하는 조건으로, 이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13만 불 보내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맨하탄의 지검의 브릭 검사가 이 문제를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랜 주리를 대배심원을 모았어요. 그냥 우리 미국 제도에서 알다시피 배심원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배심원, 소배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배심원 주리들은 일반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한 12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 검사의 얘기도 듣고 또 피의자의 변호사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막 서로 회의해가지고 야 이거는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배심원의 일인데, 지금 이 트럼프의 경우에는 대배심원이라고 그래요. 그랜 주리라고. 이거는 좀 중대한 형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검사가 기소를 할 거냐 마냐. 기소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법을 어겼고 형법을 어겨서 우리는 재판장에 끌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기 전에 이 배심원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랜 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심원들이, 그런데 그랜 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 이런 걸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검사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검사가 증거를 보여줍니다. 다. 그 배심원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하려고 한다. 배심원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설명과 그 증거물들을 보고 대배심원이 이거는 당연히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기소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12명 이상인 배심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지난 월요일 날 될까 했는데 수요일, 오늘로 연기됐다고 했는데 오늘 모임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대중들의 눈앞에서 트럼프를 좀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인 해지 않습니까? 공공의 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나쁜 일을 했고 그 죄질이 참 안 좋잖아요. 그 포르노 배우하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그것이 2016년 대선에서 미칠 영향 때문에 그거를 자기 개인 변호사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변호사가 돈을 낸 걸로 하고 변호사한테는 리임버스를 해버려요. 캠페인 머니에서. 선거 기금이 참 말을 하자면 그래요. 와, 이것이 밝혀지면 선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 기금을 사용해서 이 허시머니를 보낸다. 뭐 이러면 말은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부도덕한 일입니까? 그렇죠? 선거 자금을 그런 데 쓰라고
했다고 주장하자면 하겠는데 일반 사람의 정서에는 그게 진짜 사람들이 몇 푼 보내준 그 선거 자금을 애정 행각을 벌이는 일이 발설될까 봐 그거를 입막음하는 조건으로 썼다 하면은 과연 얼마나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욕 맨하탄의 배심원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회계부정. 13만 불이면 큰 돈이에요. 뭐 5불, 10불씩 그 선거에서 이기라고 보내준 그 돈을 상당수가 이 돈이 선거 자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면은 이게 선거 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야, 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 회계부정. 음. 이 돈을 갖다가 마이크 코헨이 갖다가 돈을 내고 나중에 리임버스먼트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계 장부를 왜곡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목요일 2023년 3월 23일 2, 3일 두 개 겹쳐 있죠. 과연 이제 기소를 당하느냐, 뭐 거의 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사신님은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언론에서 거의 배심원들이, 왜냐면 증거 같은 거 이거는 뚜렷한 거잖아요. 저기 그 현재 한국에서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그런 기소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이거는 아니 돈이 오고 가고 다 있잖아요. 증거가 명확하다 이거죠? 예, 본인이 다 얘기했고 돈이 간 것 흐름이 다 나오죠. 이거는 자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을 선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냥 다 넘어갔을까요? 그때는 이런 절차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소를 당하고 판결을 받는다 손 쳐도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나가는 거에는 문제는 없대요, 법적으로는. 아이고. 이런 형을 받아도 트럼프가 대통령 나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16년처럼 막 그 설왕설래 이런 얘기가 있다, 막 진짜냐 사실이냐, 뭐 기소를 왜 안 하냐 뭐 하냐 이런 차원하고 실제 이렇게 대배심원이 모여서 증거가 충분하다, 기소해도 된다, 기소하고 그러면 거의 이거는 한국의 영장 발부 뭐 심사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영장 발부 심사는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할 거냐 말 거냐 담당하는 판사가 그냥 대충 보고서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라고 하는 거고, 미국 지금 이거는 많이 다르죠. 배심원들이 증거도 일일이 보고 서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신빙성이 많죠. 이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소가 되고 판결로서도 유죄가 확정이 되고 할 확률이 거의 많다고 봐요. 이 일반 언론에서는.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고, 그래도 트럼프는 나갈 것이지만 그랬을 때 대중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과연 소문만 듣고서 얘기할 때하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대배심원을 거쳐서 기소하고 판결까지 받은 거하고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그 기초 선거에서부터 이미 난항을 겪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다음에 뭐 일부 극우 개신교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다 손 쳐도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게 뻔한데 아무리 자기들이 신념이 똘똘 뭉쳐 있다고 하고 그 음모론 가지고 아무리 퍼뜨리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론들은 굉장히 그 기소가 될 거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론들이. 뭐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제가 봐도 되고, 네. 이거 아니라도 지금 왜냐면 트럼프를 이거는 옹호하는 그 언론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있나요? 저는 그래, 그거는 못 좋은 본 것 질문 같아서. 하셨어요. 아이고, 그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다, 이런 것을 기소를 안 하고 판결을 안 하면 그게 진짜 정치적인 동기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지. 당연히 지금 나가야 될 일을 나가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케빈 맥카시라든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위치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도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얻고 있는 그 세력을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거는 트럼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못하고 야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검사 측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정도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으면 뭐예요? 이미 트럼프의 마음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음, 보이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좀 보이고 트럼프를 이길 만한 공화당의 그런 대선 주자가 나오기를 빨리 기대를 하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브렉 검사, 뉴욕 맨하튼 지검의 브렉 검사,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는 브렉 검사에 대해서 야, 뭐 부패한 검사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 검사도 우리는 조사해야 돼. 의회 차원에서. 왜냐면 하원은 의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브렉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된다. 저 검사 문제가 있다. 뭐 조지 소로스의 펀드를 받은 부패한 검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상 현재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 트럼프는 이제 정치 인생이 종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트럼프. 공화당의 고민이죠. 그러면서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뭐 이제 뭐 삶이 어떻게 이끄는지 한번 그건 두고 봐야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굴욕 외교다, 조국 외교다 이런 뭐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 자유 이런 단어들로 포장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한 100여 년 전에 나라 팔아먹은 그런 친일파 놈들이랑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친일파는 친일파고 독재자는 독재자고 살인마는 살인마입니다. 이상 미국 정치농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